레슨 4에 왔습니다. 제니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영어 표현이라든지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하는 스포큰 잉글리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written English라 이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해 갔었는데 막상 이제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시다 보면은 조금 이게 그 라이팅의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좌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강좌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까 말을 한 것처럼 written English에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뭐 쓰는 거랑 말하는 게 별 차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래서 자기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뭐 간단한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와 달리,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직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뭐 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붙여놓여 있는 이렇게 뭐 포스터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공지사항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벼운 말로는 쓰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제가 들여왔던 토픽이 뭐냐면 비즈니스 이메일입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시면 한국 회사를 들어가시든 이제 다른 뭐 한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작은 기업이든 중간 기업이든 이게 좀 영어 이메일을 쓰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영어 이메일을 받으실 때도 있거든요. 비즈니스 이메일은 솔직히 이제 일반적인 그 굉장히 포멀한 뭐 송장이라든지 레포트와 같은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자체도 약간은 우리가 비즈니스에 적합한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제 펑츄에이션 구두점까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 배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문 이력서나 영문 그 자소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요 내용도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블록 패러그래프,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인보이스 뭐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문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형식이 있고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그 문단이라든지 단락이라는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은 좀 전에 예전에 이게 비즈니스 레터와는 좀 다르게 그 형식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블록 패러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영어 그 이메일을 작성을 하시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시든 아니면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든 우리가 가장 이제 리턴에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 문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펑츄에이션입니다.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구두점이에요. 한국말로 치신다면은 뭐 쉼표, 마침표, 뭐 대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어에서는 저희가 이걸 수사학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캐나다 사람들이든 이제 이러한 교육을 이제 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펑츄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펑츄에이션을 잘 작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보실 게 뭐냐면 formal, 그 다음에 polite and different voice into your email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격식, formal이라는 말은 격식 있게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polite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손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전 시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voice라고 해서 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어에서는 태이죠. 능동이냐 수동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능동과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 뉘앙스가 전달되고 말에 전달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강조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알고 이 이메일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formal, 굉장히 적식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polite, 공손하게 작성하셔야겠죠. 이렇게 건성건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세 번째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능동이냐 수동, 능동은 굉장히 verbally, 다이나믹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동태가 되면은 그 문장은 좀 약간 boring, 재미는 없겠지만 조금 강조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는 게 뭐냐면 using an adverb and adjectives to give it more detail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채널 이런 거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랑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같은 말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 전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했어? 그러면 밥 먹었어. 누구 만났어? 친구 만났어.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I met my friend. I had dinner 이렇게 해서 그냥 정보 전달의 표현들만 얘기를 하죠. 근데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영어권의 미국 사람이라든지 캐나다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미드를 봤을 때 보면 Hey,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은 I have a marvelous steak.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말에 이제 그런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묘사의 말들이 글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조금 위트 있고 그 다음에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using adverb라는 말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부사들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좀 말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글을 보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adjective 형용사가 조금 들어가시는 게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부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do not use very all the time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가끔씩 이제 뭐 블라인드 면접, 그러니까 이제 뭐 모의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예를 들어서 국가인데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기업체를 가서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발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인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very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oh very good, very bad, very expensive, very cheap 전부 다 이제 very를 많이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표현에서는 very가 맞긴 하지만 어떤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사라 이 강조 부사가 어떨 때는 좀 unawkward 굉장히 안 어울리게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문서 쓸 때도 그냥 만약에 강조를 하면 그냥 very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솔직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very를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쓰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걸 쓰시는 거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do not use abstracts too much인데 줄임말 같은 게 되겠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들인데요. 이런 줄이는 말들은 가급적인 비즈니스 말에서는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게 되면은요, 흔히 말해서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줄임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I am을 줄여서 I apostrophe a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written English, 특히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전부 다 풀어서 작성을 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제가 비즈니스 이메일을 들고 왔지만 비즈니스 이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도 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시면은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하셔야 될 것이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영문 이력서라든지 영문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요번 설명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리튼에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punctuation, 구두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구두점은 뭔가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formal, 굉장히 적식 있고, 두 번째 polite, 공손한 표현에, 그리고 능동소독태라는 것들을 좀 자유자재롭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verb and adjectives, 말을 할 때 그냥 정보 전달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이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는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very라는 말들이 어떨 때 필요하긴 하겠지만 항상 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인 비즈니스 문서에는 이와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 줄이는 말들은 문서가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I am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서 am, 그래서 I apostrophe am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줄이는 말을 줄이는 표현들은 전부 다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씩 좀 더 살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 여러분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거거든요. 영문 이력서나 아니면 영문 자기소개서를 쓰실 텐데 그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쓸 때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력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reader,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인텐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영어를 좀 적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functions of punctuations in a purse can be compared to traffic signs on the highway. In similar fashions, punctuations helps a reader clearly follow the writer's direction.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unctuation이라고 하는 이 구두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걸 지금 written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written 쓴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글에서에서 그 punctuation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traffic sign,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교통, 여러분들 뭐 빨간 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 불이면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블링블링 하면은 이제 후막 이런 거 전방들 보면서 이렇게 주의해서 가세요 이런 말일 것처럼 어떤 그 길에서 아니면 하이웨이든지 이렇게 트래픽 사인들이 많이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인스모너 패션에 쓰는 게 유사하게라는 뜻이거든요. 리ten에서 많이 쓰인 거 굉장히 포멀해요. 유사하게 펑슈에이션은요, 리더들에게 읽는 사람을 하여금 이 쓰는 사람의 어떤 방향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펑슈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슈에이션 보시면은 뭐 지금 제가 영어로 적었지만 period,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마침표죠, 마침표 아니면 question mark,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 그다음 exclamation 느낌표, 콤마 아니면 colon, 뭐 semicolon, dash, hyphen, apostrophe, quotation mark, bracket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솔직히 이 많은 아이들을 전체 다 설명을 하려면 제 생각에 오늘 제 생각 몇 시간을 더 걸쳐 설명할 건데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그 문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문서에서 그냥 잘 쓰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정도만 몇 개를 꺼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period는 마침표인데요. 이제 우리가 문장이 끝나면은 항상 마침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문장이 시작을 했고 문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항상 찍어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작성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period를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문장이 어떨 때는 좀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he end of a sentence that's not a question. 그래서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는 항상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example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I will do a test. 그리고 verse 6에서 I will take
헷갈리시죠?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문장도 끝나면 맞춤표가 붙었고요. 두 번째 문장에도 맞춤표가 붙습니다. 이게 맞춤표가 붙는 게 맞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 두 문장 갖는 게 얘 같은 것도 보세요. Do a task, take a task. What's the difference?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동사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너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쓰시려면은 take a test가 좀 더 맞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샘플을 만든다라는 개념 쓰실 것 같으면은 do a task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어 짝꿍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콩타일의 스텝 1을 지금 학습을 하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어 짝꿍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구두점뿐만 아니라 영어 짝꿍을 잘 아셔야지만 영작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이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잘 해주시고요. do a task 하면 뭐라고요? 실험하다 이런 개념이고 take a task 하면 중간고사 치다, 기말고사 치다 라는 개념할 때는 우리가 take a task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장이 끝날 때에는 뭐가 찍는다고요? period,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 period가 또 어떤 내용들이 period에도 들어갈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요구를 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요구를 할 때 exclamation mark가 붙느냐 아니면은 period가 붙느냐에 대해서 어조가 달라져요. 어감이 달라지고 뭔가 이제 이 표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글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데 글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perio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to make a mild request 해요. 요청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mild, 부드럽게 요청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period, 마침표를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example에 Please send me this month's sales report 해놨어요. Send me, 솔직히 앞에 please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붙여놓은 거고요. Send me this month's sales report 하고 period은 굉장히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은 돼버릴 것 같으면요, 오히려 이제 exclamation mark라 해서 이제 느낌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구두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표가 please가 없다 하더라도 Send me this month's sales report 하고 그냥 period, 마침표를 찍으시면 굉장히 완곡하고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please를 붙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이제 패턴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조건 please를 많이 붙여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어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플리즈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플리즈를 너무 많이 붙이시면 약간 begging, 애원하는 듯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Please help me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플리즈를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굉장히 폴라이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완곡한 요구 같으면요, please를 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냥 send me this month's sales report 하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please send me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약간 그런 어조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period. 지금 세 번째 들었는데 period에서 좀 약간 다르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마침표가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체 재미없는 섹션이라서. 지금 보시면 to show the symbol, subdivisions, and to separate dollars and cents예요. 화폐 단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monetary un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원도 있을 거고, 달러도 있을 거고, 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떨 때는 콤마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period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달러라든지 센트를 뭔가 나눌 때, 그쵸? 소수점 이하의 어떤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나눌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요, 콩탈의 숫자, 알성대수 숫자가 거기 보시면은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example에 보시면은 349죠. 349불 28센트인데 이걸 구분할 때도 중간에 지금 보시면 period, 마침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말을 할 때는 349 and 28 cent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349.28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센트 자체가 좀 그냥 두 개 남아있는 거고 그냥 and로 연결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지금 $잖아요. 그러니까 8센트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0를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decimal something은 소수점,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때도 앞에 0.8 이렇게 소수점을 이 돈이 아니라 소수점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0.8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0를 보통 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8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와 센트를 구분할 때도 마침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이제 구분할 때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마지막으로 다루는데요. period 쓰는 게 너무 많죠. 글 쓰실 때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After each initials in a person's name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이름들은 뭐 제가 한국 이름이 강지은이니까 강지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외국 가시면은 이제 그건 아실 거예요. 뭐 지은강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식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의 이름을 보도록 할게요. 서양 가면 이름이 보통 이제 first name도 있고 middle name도 있고 그 다음에 last name도 있고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긴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이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왜 이름이 또 기느냐? 이 이름이 긴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상의 루트도 있긴 하지만 부모도 있고 그다음 크리스찬 이제 세례명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first name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first name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해한 것도 좀 줄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 줄였으면 줄였다는 표시로서 우리가 이니셜을 쓰게 되면 항상 마침표를 갖다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제니퍼 康베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풀어서 제니퍼 그 다음에 강 베런 하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줄이면은 여기다가 K 캉을 줄였으니까 마침표가 있어야지 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게 없으면 이름이 그냥 K가 되는 거예요. K도 아니고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K를 이제 나눠서 이제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굉장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나면 생각해보세요. F에다가 마침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되겠죠. 그렇죠? 존 F 케네디 이렇게 되면 욕되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도 줄임말로써 F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준호 이렇게 하는 이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니셜 써서 J 하면은 JH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period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abbrevi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징어들 있잖아요. 뭐 AM, PM, Doctor 이런 거, 뭐 PhD, 닥터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줄이는 말들을 이렇게 약어를 쓸 때는 약어를 썼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마침표를 쓰셔야 돼요. 뭐 PhD도 마찬가지 줄임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사라는 말 쓸 때도 PH 그 다음에 period D 쓰셔야 되고 A 그 다음에 period M period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약어를 쓰실 때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약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은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그 업계에 계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거래처에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영어 이력서를 쓰시는데 자기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뭐 왜 그 업체가 모를 때는 브래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괄호라고 하는 애를 넣으시고요. 거기다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해주셔야겠고 브래킷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 내가 모르는 거 이 사람이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추가 정보를 에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period인데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는 솔직히 저희가 그 이력서에서는 안 써요. 이력서에서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 쓸 일은 없는데 가끔씩 이제 그 마케팅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그 업무적인 사무직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use three period, 그러니까 그 마침표 3개라는 거예요. With a space between the denote on omissions in quant matter. Use a 7-period space across the pages to denote the omissions of one more paragraph of the quant matter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글 같은 게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뭔가 이제 글을 가지고 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제가 뭐 적어놨어요. 가져올 때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져오면은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갔다는 말을 할 때는 인용 구조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략했다 이제 뒤에가 등등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칸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1, 2, 3, 3개를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논문을 쓰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뭐 대학원을 가실 분들 중에서 영어 논문 쓰시거나 하시면 쓰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인용문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겨왔을 때 이제 이게 이게 보시면은 단락이 이게 엄청난 내용이 밑에 따라 있다고 할 때는 항상 한 칸 띄우시고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7개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뒤에 엄청 많구나 아니면 이제 구절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period 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더 구두점에서 이 period보다 마침표보다 더 중요한 녀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녀석을 하기 전에 question 나갑니다. Same meaning or different meaning?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보시면 한번 볼까요? I love you so. 그 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쉼표거든요. I send you many presents. 시험 문장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I love you.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so I send you many presents입니다. 약간 이제 스포큰으로 해서 그냥 넣어주긴 했는데요. 이거 마침표가 빠졌네. 근데 지금 보시면 콤마의 위치만 좀 봐주세요. I love you so, 콤마. 그 다음에 I love you, 콤마 so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그 문장이 끝나면 뒤에다 콤마를 넣잖아요. 문장이 끝나면은 콤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구두점 위치가 항상 한 문장 끝나고 구두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의 이 위치예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 문장은 서로가 쌍방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상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선물 보내줄게. 또 하나는 나 또한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이런 의미를 전달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I love you so, I send you many presents. 이거는 마찬가지로 쌍방을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아요. 콤마의 위치 때문이죠. 근데 I love you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연결됐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접속사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보냈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콤마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주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구두점을 쓰실 때도 위치도 생각을 하시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콤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두점이 뭐냐면은 콤마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자소서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문 이력서에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직장을 구하셔서 그 직장에서 비즈니스 문서를 쓸 때도 콤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콤마가 어떤 거냐면 when you ask, you pause to emphasize elements of the sentence and the capture breath.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뭔가를 하다는 뭐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숨쉬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 숨 쉬어야 되니까 이 숨쉬라는 것으로서 이제 끊어주는 걸로 콤마가 되는데 이게 similar fashions, comma shows the pause within a written sentence, 그렇죠? 같은 걸로 내가 숨 쉬는 것처럼 이제 콤마도 그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Commas are the most frequent used punctuation mark. 아까 제가 있었죠. 제일 많이 쓰는 애라고요. 그죠? 그리고 they also set up the sentence elements. 이제 어떤 문장의 어떤 요소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보시면 clarifies the relations. 뭔가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콤마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할 건데 to separate. 첫 번째 보시면 콤마가 to separate the words and praise and clauses. 그래서 보시면 clauses 하셔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구와 구분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콤마량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약간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A, B, N 아니면 A, B, N, C 뭐 이런 나열을 할 때 무조건 and를 붙이고 한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A, B, C랑 A, B, N, C랑은 좀 달라요. 만약에 이게 A, B, C는 전부 다 이꼴이에요. 이 우리가 포션 자체가 A, B, C가 전부 다 이제 배분이 똑같죠.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해요. 그래서 I love banana, apple, 그다음에 strawberry 이렇게 나와서 이게 콤마가 되면 다 똑같아요. 근데 A, B, N, C가 되면은 N, C는 추가예요. 기타 등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읽을 때 중요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시거나 자소서를 쓰실 때도 그 구두점을 쓸 것인지 나열해서 아니면은 and를 넣어서 내가 기타 등등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별 필요 없는 애들은 and로 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A, B, C로 들어가는 게 좀 더 emphasize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쓰는 거죠. 그죠? And 보시면 separate words에서요. We have to bring our passion, intentions to our new jobs. 지금 보시면은 passion, intention.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해서 나온 거고요. Please check it out. 그다음 inform me ASAP 해서 마찬가지로 check it out, inform me, inform me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도 씁니다. 뭐 절을 나눌 때도 쓰기도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일 거예요. To set up the name of the person directly addressed 하셔서 뭔가 이제 직접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문장 볼게요. I assure you, Mr. Kim, that all the staff and I do all the best 이렇게 무조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제 직접 언급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이제 콤마에서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언급된 내가 불리우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지목을 하는 사람들도 부각을 시킨다면 그때는 콤마에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reader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스터 킴이 제일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문장이 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set up the expressions in the position 하는데 이제 동격이에요. 동격인데 지금 보시면 Michelle Lim, CEO of our companies, will present the award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제를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the CEO of our company, Michelle Lim 해도 되는데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앞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CEO of our company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뭔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내용만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EO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있는 그 CEO가 상을 줄 거라는 거죠. Present award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격을 잘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To take place at end of series.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end를 넣어야 될 건 없어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 뭐 패턴화되고 이 패턴을 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그냥 외워버린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의미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Summer in Korea is hot, a lot of sweat and heat. 상관없어요. 여름, 한국의 여름은 너무 덥고요. 땀 많이 나고 열이 지글지글해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hit 앞에 콤마 대신에 end를 넣으면은 아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Summer in Korea is hot, 저 sweat만 기억하지 hit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시면은 한국의 여름은 덥고
땀 많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이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and를 넣어서 가야겠다고 생각.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내가 어떤 의도로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구두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랩업을 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adverb 부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라이팅 하는지에 대해서 갈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앞에 강좌와 지금까지 강좌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쓰는 특히 비즈니스 문서에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학습을 하고 익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코로나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만간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콩탈과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 과정 외의 것들도 여러분 라운지라든지 이런 데 좋은 글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학습하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팀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저보다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분들이 만드시는 것들은 저보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